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의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도 공시 분석가분과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오늘도 특집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디지털 옵틱입니다. 이 디지털 옵틱 기업은요, 2012년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응용 시스템, 그리고 광학 설계까지 가능한 광학 전문 업체이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으로는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와 그리고 모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영위하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옵틱 지난달 25일에요. 공시가 하나 있었죠.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따른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요. 오전 8시 40분이죠. 이때 기사가 하나 나오게 됐는데 올해 관리 종목 탈피 확신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장전 거래에도 하한가에 많은 물량대가 몰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디지털 옵틱 측은요. 수송키트 관련 바이오 신사업 호조에 힘입어서 사실 1분기에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과 또 관리 종목 탈피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전망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디지털 옵틱의 최대 주주 이 노블바이오와 3년간 이 코로나19 검체 수송 키트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200억 원 이상 그리고 확정 영업이익은 720억 원을 보장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게다가 1월에만요. 올해 1월에만 매출액을 80억 원을 이미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본원 사업까지 포함되게 되면 매출액은 1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대표님 사실은 이 디지털 옵틱이요. 감사 보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 지연 제출까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반입이 또 됐고 거기다 주가 급락에다가 맞습니다. 심지어는 회계 검사 리스크까지 그렇죠. 사면타였어요, 사실은. 지금 뭐 디지털 옵틱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했던 이 한 일주일이 아니었는가. 맞습니다. 자, 대부분 진짜. 기업들이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간 전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올해는 특수하게 상법이 또 개정되면서 그랬죠. 자, 사업 보고서까지 같이 주총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네, 자, 디지털 옵틱은 지난 23일이었죠. 기타 네. 경영 사항 통해서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일 날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까지 좀 내면서 네, 자, 이런 공시들이 사실 나오게 된 원인은 네, 자, 감사에 이슈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맞습니다. 자,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자, 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 바로 30날이었습니다. 네. 자,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회사는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직전 연도 대비해서 감사 의견 적정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미해당. 자, 특수한 게 하나 있죠.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 작년에는 미기재인데 올해는 이제 기재예요. 자, 감사 의견과 좀 상관없는 사업의 불확실성 좀 있다. 네, 자, 근데 이게 네. 상장 규정에는 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슈는 없다. 자, 최근에 별도 재무제표도 보죠. 네, 자, 마찬가지로 자,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가 좀 되어 있는데 네. 자, 의견은 적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 종목 지정이 됐죠. 그랬죠.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 반기에 39.6%에 해당되는 이제 자본 잠식이 좀 있었는데 네,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78.7%, 즉 50%가 초과되는 자본 잠식이 있었고요. 네. 자, 두 번째, 최근 3기년도 사업년도에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률, 네. 자, 법차 손이라고 불립니다. 네. 자, 3년 중에 2개가 해당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데 자, 2018년도에 111%, 50% 초과됐죠. 그랬죠. 작년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자, 네. 올해 374% 해당되면서 또다시. 자, 관리 종목은 두 가지 사유로 지정된 거예요. 하나는 네. 자, 자본 잠식 50% 초과 한 건. 네. 두 번째, 법차손 50% 2개년도 해당. 어. 자, 이 건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됐는데 네. 자, 우려했던 현실은 대규모 손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네. 이 감사 의견에 대한 어떤 의견 이슈가 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회사가 깔끔하게 좀 소명은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거는 네. 2020년도에 재무제표는 상당히 안정적이게 기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믿어도 네. 무방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뭐 큰 한숨을 좀 돌렸어요. 그런데 네. 자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3월 17일 날 바로 자본 감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죠. 네. 자 감자인데요. 지금 현재 회사의 발행 주식수 총수는 5천만 주. 네. 자 5대 1이네요. 자 그럼요. 5주를 한 주로 네. 병합하는 겁니다. 자 주식수는 감자 전에 6,300만 주였는데 네. 자 감자 후 1,200만 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현재 주식 곱하기 5를 하면 네. 감자 기준일 이 주가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감자가 대단히 이 주가의 단기적 어떤 이 악재 요인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게 네. 자 이겁니다. 회사는 올해 감자 안 하고 증자 안 하면요 자, 아주 위험합니다. 자 자본 잠식이 있다는 것은 네. 회사의 자본금이 다 잡아먹힌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이 첫 번째가 이제 감자와 네. 유상 증자가 있습니다. 네. 자 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좀 더 확충하거나 네. 감자를 통해서 자본 잉여금의 어떤 항목을 좀 줄이면서 네. 이 자본의 적정성을 좀 유지하는 어. 그런 효과인데 일단 뭐 감자 자체가 악재로 네. 반영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줄어들고 맞아요. 이에 따른 주가가 급락이 되면 네. 오히려 희석 가치가 좀 더 많이 반영된 채로 평가 손실이 네.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이 흐름이 좀 있는데 네. 지금 감사 보고서 잘 냈고 감자 잘 하면은 네. 저는 오히려 좀 기대가 좀 사실 됩니다. 오히려요. 디지털 업틱이 지금 현재 뭐 수송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 부분에 네. 어떤 이 회사의 어떤 목표가 좀 있고 자 제가 이건 뭐 추천의 어떤 의사는 사실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냐면 우려할 만큼의 회사의 가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의 훼손성까지 가진 않는다. 그렇죠.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거예요. 네. 감사 보고서 잘 냈다는 거는 네. 자 회계 감사 리스크를 떨어냈다. 그렇다면 감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네. 이후에 증자나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좀 조달하는 행위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네. 회사가 성장성에 따른 모멘텀이 반영되면 네. 즉 항상 강조드렸던 추세 전환에 딱 맞는 현재 흐름이다. 잠깐 뭐 차트 잠깐 볼까요? 좋습니다. 디지털 옵틱이요. 네, 디지털 옵틱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일봉상에서 1460원까지 이게 올랐던 구간 이유가요. 네. 자 뭐 회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테마주 관련된 인물이 네. 전 비서가 여기 사회이사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랬군요. 자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이후에 사임을 했습니다. 자 1차예요. 네. 자 요 구간인데 자 그렇다면은 왜 추가적인 이 하락 요인을 갖고 왔느냐? 네. 자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른 회사 존립에 따른 뭐 불안감이죠. 네. 자 혹시라도 반영됐네요. 이게 상장 폐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거래 정지 맞아요.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추세는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이미요? 자 시그널이 네. 자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자 요 구간인데 자 뭐냐면 자 불확실성은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네. 요 구간까지 못 올른다. 이유는 자 감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본 감소 이후에 회사가 적정성에 대한 어떤 이 자본 확충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부과되는 이 구간에 디지털 옵틱은 좀 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추세가 좀 바뀔 것이다. 지금 6,500만 주에 따른 주식수가 네. 1,200만 주로 좀 줄어들면서 네. 새로운 어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거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네. 회사가 확충된 자금을 갖고 새롭게 이 부실 정리를 좀 잘 해나가면 네. 현재 구간에서 일봉상 뭐 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구간인데 네. 자 최저가가 443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더 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미. 네. 자 뭐 감자는 단계 희석 가치를 가져온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물타기 전략은 좀 다소 위험하다. 자 감자 이후에 충분히 평균 단가를 좀 낮추거나 네. 추세 전환 시 일부 손실을 만회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
디지털 옵틱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점을 좀 잘 참고해서 네.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무상 감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구간의 어떤 저점 메리트 구간으로 좀 인식할 수 있겠으나 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자, 감자 기준 이후에 회사가 성장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네. 그런 구간에 좀 진입해도 늦지 않다. 자, 그렇게 의견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옵틱이 어쨌든 감자 결정을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잘 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 필수죠.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네. 지금 뭐 자본 잠식이기 때문에 반기까지 이사율을 해소하지 못하면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본 감소를 통해서 이 자본 확충을 좀 더 하거나 네. 두 번째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자본금을 좀 더 늘리고 네. 자본 총계에 들어가는 이 자본 확충을 더 한다든가. 네. 자, 돈이 들어오는 건데 감자 이후에 유상증자는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대주주 입장에서도 네. 회사의 새로운 어떤 사업 모멘텀이나 뭐 이 감자 이후에 자금을 좀 확충하는 것들은 네. 거의 뭐 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흐름은 좀 그렇게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수상한 공시 디지털 옵틱 함께 공시 분석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그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서 또 감자 이슈까지 함께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실적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전략은 위험하다. 그렇지만 감자 이후에 어떤 평단가가 조정이 되게 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엑시트하는 전략을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봉상 저점으로 확인이 되긴 하지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 감자 기간 이후에 적정선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시는 것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희가 기업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바로 센트럴 인사이트입니다. 이 센트럴 인사이트 기업은요, 197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1990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가 ATM 기기로 많이 알고 계시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 제조와 이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금융 자동화 기기, 이 ATM 시장에 최초 주자로 진입한 이후에 국내 금융권 시장 변화가 가속화되는 그 시점에 국내 모든 은행권의 안정적인 서비스망을 이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매출 구성을 좀 보게 되면은요, 크게 두 가지 포지션으로 나뉘게 되는데 금융사업 부문은 98.95% 그리고 기타 1.0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세원은 제외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월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요. 작년 8월에 청호컴넷에서 센트럴 인사이트로 회사명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는요, 이 센트럴 인사이트가 2020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30일에 공시가 떴어요, 대표님. 그런데 이 센트럴 인사이트의 앞으로의 어떤 전망과 그리고 흐름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이 네. 자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 거절 때문에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대단히 좀 많이 뭐 걱정이 이만저만 당혹스럽고 아니죠. 네, 맞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디지털 옵틱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네. 자 감사 리스크에 따른 이 공포 시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적정 의견을 냈던 법인들을 반해서 이렇게 의견 거절을 맞았던 법인들이 있는데 네. 자 센트럴 인사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호 이 나이스 이 우리가 ATM 기기라고 네. 자 편의점 가면 많이 보는 우리가 많이 뭐 현금 들어봤어요. 많이 찾죠. 맞습니다. 자 나이스 정보통신 뭐 네. 청호컴넷 이게 다 옛날 이 센트럴 인사이트의 ATM 기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네.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네. 잠깐 보죠. 자 1월 26일이었습니다. 자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는 글로벌 파마웨 1명이었는데 네. 아시세븐이라는 회사. 자 이제 법인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네. 이 경영권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주인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거죠. 불안한데요. 자 오늘 뭐 한번 사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3월 30일 했는데 네. 자 직전 사업년도에는 의견이 적정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의견 거절이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감사 보고서에 네. 왜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좀 내용 보죠. 네.
자, 의견 거절 사유입니다. 자, 감사계약 체결했고 재무제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죠. 자, 여기입니다. 의견 거절의 근거는요. 네. 자, 1번 내부 통제가 미비됐다. 이게 자, 무슨 말이죠?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발견됐고 회계 부정으로 인한 이 내부 감사 기구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네. 아직까지 회사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 시 관련 자료, 그다음에 법인 인감 날인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한 취소했던 관련 문서 일부 등이 또 폐기됐고 일부 내부 통제 등에 대한 미비점이 발생했다. 네. 자, 기업이 어떤 이 투자를 결정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주식회사는 이사회라는 의사 결정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법인 도장을 찍는 행위, 뭐 법인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이 법인 인감도장, 뭐 관리대장도 좀 작성을 하고요. 네. 이 반출이 되면 왜 반출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회사가 좀 투명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법인들의 어떤 감사를 받는 어떤 이 행위에서 내부의 회사 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결제, 그다음에 결제 서류 증빙 같은 것도 당연히 뭐 필요하지만, 그렇죠. 자, 이처럼 뭐 법인 도장을 남용하거나 네. 또 이게 사용을 했는데 뭐 출처가 좀 불분명한 그런 투명하지 행태가 않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의견 거절의 근거를 네. 내부 통제가 좀 미비됐다. 네. 자, 회사의 어떤 이 법인 인감이 제대로 좀 관리가 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좀 감사인은 판단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네. 자산의 회수 가능성 등. 자, 회사가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투자 자산 등에 대한 실제성, 정당성과 회수 가능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자, 뭐 너무 이게 사설이 좀 길죠. 그렇죠. 풀이가 뭐냐면 길어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네. 그다음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지 좀 애매하다. 이렇게 감사인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네. 자, 이정 회계법인이 감사했는데 네. 자, 적정 의견이 표명됐었죠. 2019년도에는.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네.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의견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에 2019년도 감사 자체도 네. 우린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언가 회계 제도 자체에서 어떤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 네. 자, 압축해 보면 자,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남용이 됐고 두 번째 빌려준 대여금, 그다음에 투자 자산의 어떤 행태를 띠고 있는 이 거래 유형에 대해서 네. 이 감사인이 좀 인정할 수 없는 좀 약간 네. 중대한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이게 코스닥과는 좀 다르거든요. 코스피라서요. 코스피 종목은 일단은 이 상장 요건이 조금 더 네. 이 자산이나 외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의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상황은 뭐 세 가지인데 네. 자, 세 가지입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네. 내부 통제 미비, 자산 회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랬죠. 그다음에 2019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네.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이 센트럴 인사이트의 보유자 관점에서 대단히 좀 답답하고 조금 이 잠이 좀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자, 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냐면 네. 뭐 매는 미리 많은 거예요. 아. 자, 회사에 우리가 뭐 세세한 아주 뭐 네. 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진실까지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결코의 투자자의 잘못이 아닌데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장 폐지를 만약에 갈 것인가라는 입장에서만 이제 판단을 한다면 네. 자, 그렇게는 센트럴 인사이트의 어떤 자산 외형 규모가 네. 상장 폐지를 가기에는 다소 좀 크다는 거죠.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내용을 좀 다시 볼까요? 네. 사업 자, 내용을. 최근에 어떤 매출액만 보더라도 네. 자, 280억 정도 매출합니다. 그다음에 자산도 260억 정도. 뭐 작년보다는 좀 크게 좀 감소를 했는데 네. 연결 기준에선 260억에 그다음에 부채 110억뿐이 안 됩니다. 지금 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액도 크게 감소는 했지만 291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자, 중대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네. 자, 회사가 내부 통제는
제대로 다시 수립하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빌려준 돈이나 네.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이 소명은 정확하게 하면 돼요. 네. 자, 회수를 한다면 충분히 상장 유지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지금 센트럴 인사이트는 어찌됐던 여기죠. 네.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제 규정이 좀 들어가는데 네. 자, 회사가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좀 받지 않을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네. 지금 감사 의견이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에 따라서는 뭐 상장 폐지를 즉시 할 수 있는 게 규정상에 나와 있지만 네. 지금 너무 이렇게 뭐 상장 폐지를 한다는 것이 이 공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회사의 존폐를 뭐 위협할 만한 네. 중대한 오류였느냐 이런 판단에서 볼 때 어. 센트럴 인사이트는 자, 소명에 대한 부분만 좀 남지 않겠는가. 네. 첫 번째 내부 통제는 다시 잘 수립하면 됩니다. 두 네. 번째 투자 자산 회수, 그다음에 대여금 회수에 대한 어떤 근거를 좀 만들어서 네. 자, 재감사 요건을 잘 마친다면 센트럴 인사이트는 이런 관점에서 개선 기간을 좀 충분히 받아서 네. 이 기간 내에 회사가 충분하게 좀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인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래도 더 나아지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일단 뭐 시장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인수 주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시각도 사실은 존재는 하지만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상장 폐지 요건이 좀 더 까다롭나요? 까다롭기보다는 네. 좀 코스피 종목에 대한 원매자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어. 기왕에 이 회사를 새롭게 인수하는 주체가 있다면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 종목의 어떤 새로운 인수 주체 또는 새로운 어떤 이 자금 조달이나 네. 내부의 어떤 정비상을 좀 더 잘 만들어서 네. 저는 그래도 조금 이 거래지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시 종목 센트럴 인사이트 역시나 그 자산의 외형 규모 가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내부 통제 미비라든지 뭐 투자처 불분명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트럴 인사이트 기보유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같이 수립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상한 공시 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2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장이 마감됐는데요. 장 마감 상황 시황센터 박세람 아나운서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